outside.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동안 위기를 잘 극복해 온 것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현장은 이 시간 서울 보신각입니다. 여느 해 같으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새해 희망을 담은 타종 행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이 몰려들고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싸늘한 통제선이 보신각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67년 전 타종 행사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오늘 보신각종은 자정에 맞춰서 제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찍어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한 복판에서 맞는 새밑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 타종 행사에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서울 종로 보신각. 하지만 오늘은 누각 앞은 물론 주변 도심 상점가까지 지나는 사람 없이 썰렁합니다. 서울시 안전대책팀이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하고 보신각 앞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거는 아니고 시간이 좀 이르지만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10,000명. 수그러들지 않는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올해 제아의종 현장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1953년 타종 행사가 시작된 뒤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5인 이상 모이게 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구두상 안내도 해드리고. 서울시는 외출을 하는 대신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제아의 종을 만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소셜미디어와 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타종 영상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교사와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인천 강화도 동막해변. 1년의 마지막 태양을 보내는 해넘이 명소들도 마찬가지로 폐쇄됐습니다. 동막해변은 중앙안전대책본부 방역지침에 따라 폐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선 밖으로 일몰이 보일까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기도 했습니다. 서로 거리 두기 좀 지켜주세요. 네, 간격 좀 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상징적인 연례 행사의 모습까지 바꿔놨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전국의 해맞이 명소도 줄줄이 봉쇄됐습니다. 대신 아쉬워할 관광객을 위해서 역시 온라인으로 새해 일출을 생중계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간절곶은 이른 시간부터 폐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출입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내걸렸고 공원 출입구와 공영 주차장은 물론 자투리 주차 공간까지 모두 폐쇄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견인 차량도 준비됐습니다. 봉쇄 수위는 내일 더 높아집니다.
새벽부터는 간절곶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차단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누구라도 방역 통제선을 넘으면 방역 지침 위반으로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600여 명이 투입됩니다.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계도하고 그런 걸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불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 그리고 강릉의 정동진과 제주 일출봉 등에도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고 통제가 계속됐습니다. 해수욕장도 전망대도 모두 텅 빈 가운데 하루 종일 칼바람만 부는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2021년이니까 새해를 뭔가 좀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또 불가피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가정에서 조용하게 연말 연시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신 온라인으로 비대면 해돋이가 준비됩니다. 울산을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들은 내일 해돋이 시간에 맞춰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새해 첫 일출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도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크게 늘지도 그렇다고 크게 줄지도 않는 정책이 마라톤을 함께하는 의사 모임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말지 이번 토요일에 결정합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종합병원.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 17일 마라톤 동호회를 함께하는 의사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는 5명의 의사가 참석했는데 지난 27일 전남대병원 의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어제 A씨까지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을 통해 동료 의료진과 가족들이 연쇄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의사 10명, 간호사 1명 등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병원도 6곳이나 돼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동호회 모임 과정에 식사 모임이 2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식사 모임을 통해서 좀 확진이 되고 그 확진된 의사들이 같은 병원의 동료라든지 또 가족들에게 전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에서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들이 특성상 장시간 머무르고 대부분 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1,000명대 안팎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정체기로 규정했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900에서 1,000명대 선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 국민들을 맞이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 끝납니다. 정부는 토요일인 2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조금 전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사와 2천만 명분에 대한 백신 계약을 완료했고 내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 4번째 전수조사 결과 100명 넘게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제 9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교정시설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지만 수용자와 구치소 직원 또 그 가족들의 공포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동부구치소 앞 혹시나 싶어 찾아온 수용자 가족들이 별다른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아빠가 양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동부구치소 4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1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확진자 수는 923명으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안에서라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일반 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그다음에 전화 사용으로 대체됩니다. 취사장 등 필수 작업 외에는 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가 전면 중지됩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사람 수에 비해 시설이 너무 부족해 거리를 두려 해도 둘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들도 지금 8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고 1인 1거실을 못 주기 때문에 불만이 쌓인 수용자들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방 소독하고 확진자 분리하고 일거리만 늘어난 교도관들도 이미 한계 상황입니다. 5방 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일부러 안 쓰는 수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안 쓰겠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싸움 욕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냥 가서 토알바지 역할 코로나의 공포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는 굉장히 무섭고 수감시설 내 사망자는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30대 수용자가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으로 옮기려다 끝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은 2주 전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충분하고 정밀한 준비 없이 접종하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 주변으로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차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켭니다.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선착순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간이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밤샘 노숙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Although I'm grateful to get the vaccine, I feel that there's got to be a better way to distribute this. For people that really need it. 백신 운반과 보관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한 병원에선 한 직원이 모더나 백신 500회 분량을 냉장고 밖으로 꺼내놓는 바람에 전량 폐기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숙련된 의료 인력과 장비도 부족해 현지 시간 30일 오전 9시 현재 1240만 회 분량이 배포됐고 약 279만 회만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약 17만 명씩 맞은 겁니다. 올해 말까지 2천만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하겠다던 목표치를 감안하면 7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미 NBC 방송은 집단 면역에 필요한 백신 접종률을 80%로 볼 때 지금 같은 속도라면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전히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I don't really want to get one. What I understand, it takes a handful of year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or longer-term effect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 역시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꼭 1년 전 오늘 중국 정부는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였습니다. 그 1년 사이 전 세계 8천만 명이 감염돼서 178만 명이 숨졌습니다. 인간의 일상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고 올 한 해 의료인은 바이러스와 일상인은 실직,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1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1년치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종교시설에서 시작한 감염이 유독 많았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1년 김윤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건 전무했습니다. 감염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치명적일 거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점이 있고요. 그러다 1차 위기가 대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신도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하루 확진자가 900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 감염된 사람 수만 5,213명. 국내 단일 감염 사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8월 중순에 2차 대유행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광복절 도심 보수 집회에서 확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올 한 해 누적 확진자 6만 740명의 감염원을 조사했는데 폭발적인 확진자를 낸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했더니 2명 중 1명은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등 각종 종교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감염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종교 관련된 집단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의 3차 대유행은 요양병원, 집단 감염자가 가장 많고 종교시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0세 이상에서 가장 많고 60대가 2위였습니다. 사망자의 96%도 60대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입니다.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와의 사투. 그러나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연휴에도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가 지배한 1년, 무기력하게 감염되는 한편으로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혜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수의 노력과 인내가 무색하게 지금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전 세계 방역망에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막바지 풍경을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브론테 해변. 젊은 남녀 수백 명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춤을 추면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영국인 배낭 여행객들로 알려졌는데 호주 정부는 추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We're all shocked to see those scenes at cancelling their visa or imposing restrictions or examining what can be done on their visa status. 누적 확진자 75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 환자가 많은 브라질 해변에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곳 사람들 역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Não foram nós que colocamos o vírus no mundo, entendeu? Sei que a gente tem que ter consciência com o próximo, mas a gente também quer viver e quer ser feliz. 수십 대의 차량이 경찰을 피해 주차장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일부는 뛰어서 그대로 줄행랑 칩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부터 파티가 열린 건데 20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Hoy compramos una entrada de 50.000 de una mesa de 500.000 pesos y nos dijeron que estaba todo en orden. 스위스의 한 스키 리조트에선 열흘간의 격리 지침을 어기고 영국인 관광객 200여 명이 리조트를 탈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직 외교관 출신인 한 영국인은 SNS에 탈출 성공 인증글까지 올렸는데 자신을 독일군을 피해 스위스 국경을 넘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주인공의 비유에 공분을 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개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한테 정부가 다음 달에 재시험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저 정부의 결정 배경을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번이나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700여 명의 의대생이 올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응시한 의대생은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던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2,700여 명이 재시험을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원래 한 번인 의사 실기시험을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당장 내년 1월 말부터 재응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험 시기는 내년도 응시 인원을 고려하여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700명의 의료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도 380명 정도 부족해 코로나 대응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대신 내년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의대생들의 경우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인턴으로 각각 10%와 5%씩 더 보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실기시험을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코로나가 들추어낸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와 의대생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가 물러나면서 사실상 백지화, 공공성 강화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포기했으니 다시 기회를 주지는 않겠다. 그게 공정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끝내 시험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하면서 결국 공공과 공정 모두를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지난 8월 전국 3천여 명의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고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9월 1일로 예정됐던 실기시험 시작일을 일주일 미루고 재접수 마감일까지 연기하며 응시를 독려했지만 결국 2,700여 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는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줄곧 정책의 정상화만을 요청하였다. 이후 의사협회와 병원장들이 나서 재응시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년에 수백 개를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을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험이 거부되고 또 재응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 의사 국가고시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치는 점을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체로 시험을 거부할 경우 이번처럼 대처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파업을 벌였던 의사단체들은 의대생들을 구제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중국이 유럽연합과 7년을 끌어온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에게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 EU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국 진출 시 반드시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해야 했던 조건을 없앴고 또 합작 시 강제 기술 이전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EU 기업들에게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欧洲企业和世界其他国家的企业都可以从中国更大的市场开放中获得更多的投资机会. 대신 중국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시장 접근권을 얻었는데 이미 이 시장은 외국에 개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 매우 민감해하는 부분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금지 협약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손해보는 협상을 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그 배경엔 미국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를 사실상 고사시킨 데 이어서 바이든 새 정부까지 우방과의 동맹을 내세워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We'r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when we're flanked by nations that share our vision and the future of our world. 이미 미중 갈등을 호되게 겪은 중국으로선 미국이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지난달 아세안 10개 국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은 데 이어서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의사도 밝힌 것도 미국과 동맹국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거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혹을 떨치긴 쉽지 않고 권력 이양기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미국도 중국만 주시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협정의 실제 발효까지는 EU와 각 국가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견제에 나설지도 관심사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7명 중에 1명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궂은 날씨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겨울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해경 보트들. 바다 위에서 무언가 발견한 특수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어제 새벽 제주항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한 제주 한림선적의 어선 영민호의 부유물들이 강한 파도에 밀려 제주항 안쪽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제주항 안에서는 실종된 선원 7명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인 선원 73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상한 물체가 있다 하여 저희가 정밀 수색한 결과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가방에서는 실종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의 여권과 선원 신분증도 나왔습니다. 사고 선박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항 앞바다입니다. 지금도 강한 눈보라와 함께 거센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도 사고 현장을 찾아 수색 작업과 사고 수습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이 부어 있는 상태면 지문도 감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 대표 한 명씩을 데리고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아무런 저희는 들은 게 없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도 코로나19로 올 수 없는 가족들을 대신해 찾아왔습니다. menyampaikan kepada pihak keluarga terkait dengan bahwa ABK WNI tersebut dalam kondisi saat ini sedang dilakukan pencarian. 해경은 악천후 때문에 제주항 안에서부터 수중 수색을 시작했고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사고 현장인 방파제 바깥쪽에도 다이버를 투입해 침몰한 선체와 실종자들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자, 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풀려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간첩 사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자회견 대부분을 문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과 색깔론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어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 2시간 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전광훈 목사는 활짝 웃는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국제외교 왕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남나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왜? 입마개를 풀어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문제가 됐던 문재인 간첩이란 식의 말도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간첩 사상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재판부가 그야말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이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 대부분은 이런 색깔론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에도 김원봉, 6.25의 3대 전범을 국가유공자, 히틀러, 나치즘에 대하여 칭송을 하면요. 총살당합니다. 총살.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재인이 북한을 옹호하는 자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결국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묻지마식 색깔론 낙인 찍기의 문을 사실상 법원이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막말의 자유로 해석하는 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뿐이지.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 이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간첩과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의 하수인이며 대한민국의 간첩의 총지휘자인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고 하는 공식 선언을 계속해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매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집회를 열어 내년 3.1절까지 자신이 간첩이라고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킨 코로나19. 전례 없는 위기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건실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오던 중산층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자본과 신용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부를 더 키우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6년째 헬스장을 운영해온 김성우 씨. 거리두기로 문을 닫은 것만 벌써 2차례. 소득은 전무한데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만 3천만 원이다 보니 소상공인 대출 2번에 은행빚, 카드빚까지 올해 진 부채만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은 그냥 뭐 자식들하고 뭐 학원 이런 부분은 전혀 못 보내고 있고요. 먹는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레이너로 출발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가장. 안정된 중산층이었지만 코로나란 괴물 앞에선 손을 써볼 도리조차 없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저는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집에 들어가기가 가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마당에 원래도 취약했던 임시, 일용직들의 어려움은 말할 게 없습니다. 지난달 사라진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 20만 6천 개에 달합니다. 반면 코로나가 기회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풀린 막대한 저금리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고 싼 값에 빌린 신용대출을 굴려 한 번 더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올해 소득 상위 10에서 30% 계층의 순자산은 작년보다 1억 1천만 원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이나 주택 가격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투자할 자금이 많거나 대출을 할 신용도가 되시는 분들이 최근에 자산이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계층은 소외되는 현상이. 위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외환위기 전이었던 1997년 소득 상위 20%의 수입과 하위 20%의 수입 차는 3.97배였지만 위기 후인 1998년 4.78배로 벌어졌고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2008년 5.93배에서 2009년 6.11배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 속성에다 감염병 그리고 비대면이란 특수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위기의 파괴력은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에 K자 회복, 즉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산업 간, 계층 간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 간신히 위기를 버텨낸 이들이 양극화란 벽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와 세금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배달 대행 1위 업체인 생각대로의 서울 강남 지역 관리자가 대리 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이 많다면서 휴가나 여행을 금지하고 하루 2번씩 위치를 보고하도록 하는가 하면 새벽에 갑자기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는데요. 대리 점주들은 계약이 해지될까 봐 이걸 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배달 대행 대리점을 운영 중인 30대 김모 씨. 김 씨가 계약을 맺고 3년간 일한 업체는 배달 대행 1위인 생각대로. 생각대로 측에서 음식 배달 이름 많이 줬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돈이 내신 분도 아니고 감시당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도 없고 저는 실제로 강남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생각대로의 강남 지역 대리점주들을 관리하는 A씨가 점주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달간 휴가는 금지. 경기도를 벗어나는 건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올 초엔 한 대리점주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여행 이틀 전 못 가게 하면서 공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치 보고도 시켰습니다. 대리점주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하루 2번씩 단체 대화방에 보고해야 했는데 위치 확인이 안 되는 점주들에겐 라이더들이 쓰는 GPS 앱을 켜 실제 위치를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월급 주는 직원에게도 못할 휴가 금지와 위치 추적 등을 계약 관계인 대리점주들에게 일상으로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가둬두려는 거죠. 계속 이 안에만 있어라. 계속 영업을 해라.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육을 당하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릴 정도였어요. 직원도 아니고 위탁 계약인데.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A씨는 새벽 1시에 불시 회의를 한다며 대리점주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모두 집합시켜 이른바 군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카톡방에서 갑자기 2시간 회의입니다. 본사로 모이세요. 네, 그 2시간 있다 가야 돼요. 이렇게 잠을 안 자면서 위치를 따이면서 회의를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고용 관계도 아닌 대리점주들이 이런 갑질을 참고 지내는 이유는 뭘까? 대리점주들이 생각대로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주는 생각대로 측이 지출한 비용의 2배를 벌금으로 내고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또 3년간 같은 시도 내에서 배달 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 안 나가요. 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내 오늘 저녁에 이 사람 회식 통보한다. 다른 지부장 알아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불이익을 각오하고 생각대로를 그만뒀습니다. A 씨는 대리점주들에게 휴가 자제를 부탁한 거지 강요는 없었다면서 위치 추적도 근태 관리 목적일 뿐 감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각대로 본사 측은 A 씨는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대형 대리점주로 본사는 배달 프로그램만 제공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한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심지어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취소하는 건 물론이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과 세월호 피해자 등을 수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입니다. 자신이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며 학생증까지 공개했던 한 회원이 얼마 전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성적과 경기도에서 받은 합격 문자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축은 잠시 작성자가 일베의 부적절한 글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애인의 뒷모습을 몰래 찍고 비하하는 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어린 여성의 모습과 심지어 속옷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은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작성자는 문제의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7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경기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점수랑 게시물을 다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나오잖아요. 각 과목 점수랑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금방 찾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공무원에 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글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글 작성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달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안타까운 음주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 도주한 가해 운전자는 20분 만에 붙잡혀서 구속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쯤 60대 여성이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흰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여성을 덮칩니다. 사고가 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승용차는 이곳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주민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덕하다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고 방문을 했거든요. 가해 운전자 58살 A씨는 사고 20여 분 만에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 경찰은 A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경찰에 겁이 나고 당황스러워 사고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 건물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1년, 내년은 신축년, 소띠의 해죠. 소는 농사를 지어온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인류 최초의 백신을 탄생시킨 고마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신축년의 의미,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순한 눈을 하고 있지만 힘은 장정 넷에 버금가는 장사. 12지신 중 두 번째 동물, 소입니다. 힘은 세지만 사납지 않고 자갈밭의 쟁기질도 묵묵히 해내는 소는 삼국시대부터 소중한 동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마을에 소가 한 마리라도 있냐 없냐로 마을 전체에 빈부가 갈렸고 아픈 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선 우마의방, 우의방 같은 전문 의학 서적도 나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밭이나 논을 갈았을 때 노동력은 사람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 들어서 소는 두려움의 상징이던 호환 마마 가운데 마마, 즉 천연두를 예방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접종하거나 사람의 팔에 침으로 상처를 낸 뒤 종기 딱지를 문지른다. 영국 의사 제너가 소의 질병 우두에서 착안한 인류 최초의 백신 종두법이 조선에도 들어온 겁니다. 바카라고 하는 라틴어로 소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이후에 백신이라는 단어의 그 이름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우직함과 끈질김, 그리고 자기 희생의 상징인 소는 신축년, 코로나19와 장기전을 가져야 하는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묵묵히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개편이 이뤄진 건데 이번 인사의 배경과 의미를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청와대 2인자의 자리를 지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마지막 임무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유 실장을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으로 평가한 청와대는 코로나 극복 등 국정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로 봤습니다. 실무형, 관리형 비서실장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임기 말 민생과 경제 분야 등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을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안정적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올해와는 달리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 등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려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진행 중인 사업에 공백이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틀에 걸쳐 무려 4번의 인사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해가 가기 전 국정 혼란을 신속히 매듭짓고 집권 5년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무의미했어요,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쑥 지나가가지고 끝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월세 포함해서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 교통비 한 3, 4만 원 정도 나가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공부도 하고 교수님도 수업 들어보고 교수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텅텅 비었어. 거리도 길가도. 사진 동안 하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막 안 되니까 8월 28일 날 받았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장사를 그만하다니 아쉽네요. 할머니와 함께 친구들도 만나면서 왕래할 수 있고 그냥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납품하는 것은 전부 다 끝나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군데로 못 엮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솔직히 싱겁게 살고 있죠. 이 장사를 좀 당분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소망이죠. 아들, 딸들 잘 되고. 비만이 올 때는 무조건 다 침수가 되죠. 이 다리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부분. 그 뒤에 물 날리면 뭐 다 치우고 그러느냐고 더 죽지 못하는 거지 이게 진짜 금방 물이 여기를 다 치워요. 막 똥물이 마당으로 그때 생각하면 내년에 희망이 뭐냐고 내년에 희망은 뭐냐고요? 희망은 몸 건강하고 농사 잘 짓는 거 그게 희망이지.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세미 탄파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죠. 러시아에서는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 속에도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눈바람이 매섭게 몰아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아이들. 서로를 의지하고 부축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지만 결국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짙은 어둠 속 아이들이 눈밭 위에 서 있습니다. 밤처럼 보이지만 오전 9시인데요. 기온은 무려 영하 51도. 하지만 어김없이 학교에 가야 합니다. 영하 52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추위와 눈바람을 뚫어야 하는 극한 등하굣길. 오이мя콘 마을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흔한 일과인데요.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의 오이мя콘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꼽힙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51도, 1926년에는 영하 71.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따뜻한 물을 뿌리자 공중에서 얼음이 되어 흩날립니다.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고 빨랫줄에 널어놓은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적신 옷을 형태로 만들어놨는데요. 그 형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누가 입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무엇이든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땅이 항상 얼어있어 하수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는 언감생심. 자동차는 고장나 멈추기 일쑤에 가전용품의 배터리도 금방 방전됩니다. 오이мя콘의 추위는 가축들도 견디기 힘든데요. 마을 사람들은 주요 먹거리, 우유를 생산하는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Это у нас коровник. Вот.
Русские коровы так зимуют у нас в Аймаконе. Стоят наши кормильцы. 이 마을엔 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직격한 올해에도 스포츠 명장면은 쏟아졌는데요. 올 한 해 최고의 톱플레이 지금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뉴스 조회수 138만 회를 기록한 이 장면. 오작동한 AI 중계 카메라입니다. 공만 따라가라고 설치했더니 부심의 머리를 공으로 착각해서 민머리만 집중적으로 쫓아갔던 웃지 못할 해프닝. 우리 기계는 공과 민머리를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사악하다 등등 폭발적인 댓글로도 화제였는데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AI는 배려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다음은 보고도 믿기 어려운 샷입니다. 물수제비 샷으로 연못을 건넌 뒤 그린 경사를 타고 굴러가더니 홀컵으로 그대로 쏘!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물수제비 홀인원을 집에서 구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뒷마당 수영장을 이용한 묘기인데요. 물 위에서 스핀을 넣는 기술 정말 대단하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집콕 챌린지도 유행이었죠. 어떤 슛이든 모두 다 막아내는 고양이 골키퍼. 발차기로 CD를 날려 무엇이든 베는 태권도 선수. 골프채로 CD를 플레이하는 묘기까지. 물리학을 통달한 분도 있었죠. 회전까지 완벽하게 계산했는데요. 백미는 이른바 노룩 가랑이 슛. 올해도 정말 진기명기 달인들이 많았습니다. 국내 경기에서도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프로농구 역대 최장거리 2위인 DB 타이츠의 24m 버저비터부터 무려 3년 2개월 만에 나온 이대호 선수의 폭풍 같은 질주도루, K리그 강원 조재환 선수의 회오리 감자슛까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이룰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행운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올해 톱플레이였습니다. NBA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사상 최초로 1000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36번째 생일을 자축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날씨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북극 한기가 워낙 강해서 힘이 약해진다 한들 추위는 여전할 텐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 춘천 영하 13도, 부산 영하 4도로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눈구름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8cm, 충청과 호남 내륙, 또 울릉도 독도에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일단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이미 많은 눈이 쌓였죠.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 해는 내일 아침 7시 26분 독도부터 떠오를 텐데요. 이렇게 날도 춥고 또 눈도 오고 이번만큼은 첫 해돋이 감상을 댁에서 하시는 게 좋겠네요. MBC 뉴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울산 간절곶에 해 뜨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전국의 하늘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4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새해 첫 주에도 지속되겠지만 새해에는 희망이 차오르는 맑은 날들만 가득하세요. 날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2021년 새해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